예고해드린 대로 JTBC가 2달에 걸쳐 단독으로 심층 취재한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의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성폭력이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성을 착취하면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들고 걸어갑니다. 들이닥친 곳은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마을. 주거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막아서자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빼서 여기다 내보내드릴게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A 목사의 자택과 맞은편에 있는 성교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목사가 20년 가까이 성착취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던 20대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겐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착취 때마다 목사가 동영상을 촬영했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인이 돼서야 겨우 탈출했지만 목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오늘 목사의 자택과 차량에서 동영상 촬영 증거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JTBC는 피해자들의 고소장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음란마귀란 말이 나옵니다.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를 때 늘 음란마귀를 빼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성폭력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2곳입니다. 피해자들이 머물렀고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B씨 자매를 비롯한 3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고소장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02년 겨울 A 목사는 B씨를 교회 1층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죄를 용서해주겠다며 저지른 나쁜 행동을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 행위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아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냐며 인정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켰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음란마귀가 빠진다고 목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1년에 60번, 또 해가 지날수록 더 잦아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런 일은 17년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겐 목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돈독한 관계로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가 많으니까 막 겁도 주고 그랬어요. 팔비라고 했다.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해당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애들한테 정말 더 손 하나 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거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압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 기획 취재를 함께한 봉지욱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시작했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 피해자는 17년 만에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후 피해자 주장을 교차 확인하면서 제2, 제3 다른 피해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결국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료 변론을 자처한 고소 대리인이 나타나서 약 2주 전에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고소를 바탕으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취재진이 그 현장을 포착을 했고요. 어디에 나갔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경기도 교회와 자택입니다. 그 목사가 거주하는 곳과 아이들이 학교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2곳을 압수수색했고요. 목사 집 앞에 있는 여러 대의 차량들도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2곳 외에도 3곳에 다른 건물이 더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찰은 목사가 찍었다는 성착취 동영상, 이 동영상 촬영 파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실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안 보냈는데 어떻게 당국이 10년 넘게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이들은 대부분 신도들의 아이들입니다. 예. 목사 측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애들을 교육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맡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피해자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이 초, 중, 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당국에서 올 때마다 이 아이들은 목사 측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약간 바보 흉내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보 흉내를 내면 당국은 그걸 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당국에도 허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목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혐의에 대해서요?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그 목사를 만나지 못해 목사의 부인과 저희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 측은 일단 아이들 성폭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아이들이 오해가 있는 거다. 목사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다 라면서 거듭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아이가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게 계속 잘못 전해지면서 엉뚱하게도 성폭력 의혹으로 번진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음란 상담죄 관련해서는 일단 목사가 아이들과 그런 이름의 상담을 한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 험한 사회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도 관련 보도를 이어갑니까? 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추적해온 목사의 성폭력 의혹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성폭력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어제 경찰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알려진 것 외에도 또 다른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음란죄 상담. 피해자들에 따르면 A 목사가 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거였지만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벌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감기 걸리면 울어도 장난이고 뭐 어디 아프면 그것도 음란죄 때문에 그런다고. 상담을 거부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 때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게 안 때리면 또 계속 때리려고 해요. 그게 때린 거야. 막 때린 사람이 세게 안 때리면 또 그 때린 사람이 또 맞게 하니까. 피해자가 말하는 A 목사의 이상한 행동은 또 있습니다. 속옷만 입혀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속옷 입고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여.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시키기도 하고. 17년 동안 당했다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만 버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을 또 놓고 그냥 또 몇 년간 또 거기 들어가서 또 그 생활을 하죠. 탈출하기 직전에 회유 협박이 지금 동반됐었기 때문에 그 후에 탈출하고 나서도 그런 압박감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리적 지배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목사 부인은 어제 JTBC와 통화해서 음란죄 상담은 있었지만 성폭력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50시간에 걸친 피해자 4명의 상세한 증언은 이번 주 토요일 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해당 목사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면서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해서 성인이 돼서도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허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자주 바꾸고 장애 판정까지 받게 하자 당국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한 주택단지 마을입니다. 주택 정문에 세계 청소년 학교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원래는 그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교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고도 안 했어요. 마을 주민들도 수상히 여겼습니다. 17살 어린아이부터 10대 후반 청소년까지
20명도 넘었습니다. 학교 안 다니고 애들은 PC 밖에 나오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고. 2017년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찾아온 후 대안학교 간판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동들을 면담 조사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미리 연습을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애기들 밑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다른 얘기 만들어서 다 가르쳐주면 애들은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질병 같은 경우가 있으면 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장애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예 면제 처리도 가능은 해요. 교육청이 찾지 못하도록 이름을 여러 번 바꿨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목사 측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맞지만 충실히 교육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 이야기 오늘도 이어갑니다. JTBC의 추적 보도 다음 날인 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교회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급히 다른 데로 옮겨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캠코더에서 나온 영상들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입니다.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인 어제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어 차 2대에 나눠 탑니다. 차량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적혔습니다. 아동 전문기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 좀 분리조치 하시는 건가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JTBC 보도 이튿날 남은 아이들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히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과 목사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캠코더와 여러 장의 SD카드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성폭력 사실이 담긴 영상을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추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10년 넘게 강제로 갇혔다는 주장입니다. 애들 서로를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 목사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잠금 장치가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글도 올려보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성폭력 혐의 말고도 목사 일가가 소유한 거액의 재산이 논란입니다. 피해자들은 목사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헌금을 내려고 일부는 사채 빚까지 냈는데 할당 금액을 못 채우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헌금 말고 별다른 수입은 없었지만 목사는 고급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수집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2000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지하에서 영세한 개척교회로 시작한 A 목사. 취재 결과 현재 주택 등 부동산만 8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급속히 재산을 불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택 앞 차량들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이 타는 벤츠 S600 리무진 모델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1988년 롤스로이스사에서 전 세계 16대만 생산한 리무진. 국내 한 특급 호텔 회장이 구입한 것과 같습니다. 집 안엔 명품 시계를 따로 보관한 진열장이 있습니다. 정품 가격으로 수억 원대가 넘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제로 뜯어 호화 생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목사가 헌금 액수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300 한 사람 자기 한 달 번 거 다 갖다 넣는 거니까. 이 맨날 차비도 없이 쩔쩔매고 맨날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그래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금 채우고 그 다음에 빚. 타산하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도 헌금을 못 채우면 매질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손 피멍이 들고 막 손바닥 다 까지고 막 발도 막 멍이 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만나는 막 좀 나오면 이렇게 광목. 야구 탔다고 막 쓴다고 했는데. 부모 대신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사 일가가 재산을 불린 과정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과 관련해 목사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는 아이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돈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까지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JTBC가 해당 목사의 재산에 대해 보도한 이후 집 앞에 있던 고급 리무진 차량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의 A 목사 집 앞입니다. 흰색 대형 SUV 차량이 누군가를 태우고 다급하게 어디론가 떠납니다. 미군용 전술 차량을 민간용으로 제작한 차량인데 A 목사 집 주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JTBC 재산 형성 의혹 보도 이후 집 주변에 자리했던 고급 차량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항상 집 근처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의전용 벤츠 S600 리무진과 전 세계 16대만 생산된 1988년식 롤스로이스 리무진, 링컨 리무진 승용차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정 생산이라든지 이런 차종일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 목사 측이 헌금 강탈 의혹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값비싼 차량들을 치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전거래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는 A 목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면 헌금과 재산 관련 증거물을 집중 분석할 계획입니다. 헌금 강탈 등 피해자들의 증언대로 횡령이 실제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아동 학대와 방임이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편 JTBC 연속 보도 이후 비슷한 성착취를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들이 피해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몸이 많이 아파서 성폭력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A 목사의 부인은 아동 성폭력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안학교 애들 어려운 애들 조금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뭐 여기 있는 애들이나 나간 애들이나 물어보셔도 특히 A 목사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성추가 아니라 어른 성추도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항상 거실에서 이렇게 계셔요. 방문을 잠그고 계시고 그러지도 못하셔요. 다리를 못 쓰셔서. 이른바 음란죄 상담도 오해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 나가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 살면 큰일 난다. 음란죄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해준 거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또 자신들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또 신장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본인들도 조금 여기 대안학교가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 측은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공부도 시켜주는 등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